소식 들으셨어요? 연구 결과 마지들이 동생들보다 더 똑똑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별로 공평한 것 같진 않네요. 출생 순서는 본인이 선택한 것이 아니니까요. 황새가 배달 순서를 정하는 제비뽑기에 져서 2년 뒤에나 저를 데리러 온 기억이 없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마지들이 보통 더 똑똑하고 소소한 재능으로 엄마와 아빠를 자랑스럽게 만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반대 주장 또한 사실이라는 의미일까요? 둘째가 덜 성공한다고요? 글쎄요. 연구원들이 그냥 좋은 말로 표현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둘째 대 첫째의 전쟁을 피하려고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둘째가 대실패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이고, 둘째들은 지금 반란자로 지목되고 있어요. 공인사회사업가 메리 월리스는 사이컬러지 투데이에서 출생 순서는 아이들의 감정, 행동, 그리고 성격 발달에 강력한 영향을 끼칩니다라고 말합니다. 형제자매들과 비교해서 언제 세상에 태어나느냐에 따라 성격이 결정된다는 것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가족 내에서의 출생 순서에 따라 아이마다 장단점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완벽한 마지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마지는 엄마와 아빠의 전적인 관심을 즐겼습니다. 마지가 하는 모든 행동은 매우 귀엽고 사진과 홈 비디오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를 미워하지 마세요. 마지로서 엄마와 아빠가 다른 아이를 자신만큼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렵게 배워야만 했으니까요. 동생이 태어나기 전까지 자신이 독점하던 관심을 갑자기 나누어야 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실 아이가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는 동생이 생긴다는 사실에 매우 흥분했고 이미 동생을 사랑하고 보호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괴물 같은 질투심이 샘솟는 건 어쩔 수 없겠죠. 엄마가 자기 전에 좋아하는 이야기를 읽어주는 대신 먼저 동생을 재워야 한다고 하면요. 동생들은 손이 형제자매를 롤모델로 우러러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도 더 많고 키도 더 크기 때문에 가족 중 가장 어린 아이보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다는 의미죠. 이것이 바로 문제와 성격이 시작되는 지점일 수도 있습니다. 엘르에서 카티나 베나이리스가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는 마지가 부모를 롤모델로 우러러보는 반면 둘째 아이는 제멋대로인 유아를 롤모델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가 동생의 문제적 성향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리사 허쉬 박사는 둘째 아이는 부모로서의 능력, 지식, 경험에 대한 자신감을 증가시킨다라고 언급합니다. 둘째 아이를 기르는 것은 이미 한 번 겪은 일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약간 덜 받게 되는 거죠. 부모들은 이제 모든 찡찡거림과 훌쩍거림에 놀랄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첫째 아이에 대해 정해진 규칙이 덜 엄격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는 자연스럽게 작은 아이가 좀 잘못을 하더라도 첫째 아이 때보다 눈 감아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혹은 젊은 성인이 되었을 때 둘째는 규칙을 지침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분위기를 파악해보고 가끔 한계를 실험해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몇 가지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동생이 형이나 누나와 함께 영화를 보기 위해 조금 더 늦게까지 깨어있고 싶어 한다면 부모는 그것을 허락할 가능성이 높은데 큰아이가 그 나이였을 때는 더 엄격한 취침 시간이나 TV 시청 시간에 제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통금 시간에도 해당됩니다. 나중에 부모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통금 시간도 조금 더 느슨해집니다. 마지도 별탈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부모는 집에 마지라는 작은 보모가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3살짜리 아이에게 하루 종일 신생아를 맡긴다는 의미는 아니지만요.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하거나 저녁 준비를 시작하는 동안 부모는 마지에게 동생과 함께 놀아주고 재미있는 표정이나 이야기로 동생을 즐겁게 해주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엄마 아빠는 24시간 내내 아기를 즐겁게 해줄 필요가 없어요. 부모가 작은 베이비시터를 감시하기만 하면 좀 더 많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마지가 책임감 있는 아이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어린아이에 평생 동안 자신과 함께 해줄 새 친구를 돌볼 책임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둘째 아이는 큰아이를 우러러보게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둘째로서의 삶도 꽤 괜찮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둘째 아이는 새로운 것을 자유롭게 경험하기 위해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이나 누나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용감하고 대담한 둘째를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단지 삶의 일부분인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원하는 삶을 가진 누군가가 존재하니까요. 모든 것이 잘 정리정돈된 삶, 혹은 더 모험적인 삶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항상 우리를 겸손하게 유지하기 위해 가족이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출생 순서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국 연구는 단지 연구일 뿐이고 규칙에는 항상 예외가 있으니까요. 자,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주세요. 여러분이 서로 정말 다른 삶을 산다면 이야기거리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이들이 재앙인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아보는 것을 좋아할 뿐입니다. 하지만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부모님이 정한 한계를 실험함으로써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모험을 하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그저 모험을 즐기는 동안 안전을 유지하는 것과 자신의 무모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신나는 모험을 할 수 있다면 마지가 더 똑똑하다고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둘째들에게는 부담이 없어요. 둘째면 어때요? 자랑스럽지만 책임감 있게 둘째임을 즐기세요. 그러면 손위 형제자매들이 여러분을 우러러보는 것을 눈치챌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둘째인가요? 그렇다면 연구 결과에 동의하나요? 아래 댓글에서 알려주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 형제자매들과 공유하고 구독 버튼을 클릭해서 삶의 밝은 연에 머무르세요.